확률로 소양인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그걸 이제 지금 해서 2009년이니까 앞으로 한 몇 년 더 뒤에는 뭔가 좀 나올 것 같지 않냐. 그래서 현재 뭐 한양연구원과 생명과학공학소, 서울대학교, 뭐 삼성의료원 이런 어떤 해서 계속 현재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물론 저도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제가 있는 데서도 이렇게 90건, 120건을 이렇게 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그래서 이제 한의원이가 제 방역을 사람을 보면 이렇게 그 몸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구분을 좀 하고요. 그 사람들 오면 이렇게 체형도 좀 재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이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 고유 코드가 있는데 13번에 저희 사당하는 저희 고유 코드예요. 저희는 이분이 이제 실질적인 환자로서 태양이네. 태양이 체질이 태양인데 눈빛이 지금 이제 정지된 사진이라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말을 할 때 보면 눈동자가 올라가요 위로. 그게 이제 태양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잠깐 지나가. 요건 이제 태양인 옆모습이고요. 옆모습 가늘고 뭐 쭉 하고. 요건 이제 체질이 뭘 것 같아요. 소양이네. 소양인. 소양인인데 이렇게 눈빛이 좀 매섭고 좀 그리고 아까 요거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입이 좀 툭 나왔다 이런 느낌 드세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요렇게 해서 뭔가 좀 나온 것 같다. 그게 이제 소양인의 모습이에요. 여기 소양인의 그 옆모습이고요. 이건 태음인, 그 다음에 이게 태음인인데요. 어때요? 가죽 만지면 두꺼울 것 같아요? 얇을 것 같아요? 진짜 두꺼워요. 예. 그리고 그 약간 좀 맹기적거리고 뭐 이런 그래서 성인병들이 생각보다 많죠.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요. 이렇게 목이 굵어요. 이 태음인들은. 자, 한번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목을 한번 빼고선 한번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목을 움츠리고 한번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가 어때요? 굵어지죠? 움츠려. 자, 이 태음인들은 이 목이 굵다 보니까 목소리가 좋게 말하면 점잖게 들리고요. 나쁘게 말하면 음흥 떠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굵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통 목이 우리가 어때? 홍길동 부르면 어떻게 해요? 누가 홍길동 부르면 어떻게 하죠? 목을 돌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목이 두껍게 붙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홍길동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안 되니까 천천히 몸통을 돌려요. 예, 태음인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목이 두꺼운 분들이 안 가는 은근히 맹기작거리면서 몸통을 돌리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있어요. 요건 이제 소음이네요. 소음인인데 약간 좀 그 깐깐해 보이기도 하고 그 뭔가 좀 그 꼼꼼하고 뭐 이렇게 좀 느껴지죠. 이건 소음인 옆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제 모습 제 연구진들에서 같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 이러면요. 보통 한의원 차서는 신청 자격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병원급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건국 이래로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제가 한의원입니다만 이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좀 상당히 좀 우수한 성적으로 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자료들이 이제 아마 이제 계속 이제 나가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부러 이 시간은 이제 아까도 여러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일부러 아주 짧게 이건 이제 말씀 좀 드렸어요. 그리고 사진 올려주시고요. 네, 올려주시고 칠판 이거 좀 올려주시고 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 궁금한 거 뭐든지 좋아요.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걸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됐어요. 그 우리 많이 먹는 것들이 그 이제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요. 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어요. 그죠? 글씨는 보여요?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체질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 예를 들어도 이렇게 음식 세계에서요. 그 여러분들 그 돼지가 어떻게 굴죠? 돼지가 어떻게 굴어요? 꿀꿀거리죠.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를 합시다.
어려운 얘기면 어렵고요. 꿀꿀거려. 닭은 어떻게 울죠, 우리? 예, 꼬끼우 하고 울죠. 우리 맨날 시골에서 보잖아요. 그죠? 꼬끼우 하고 그래요. 이럴 때 꿀꿀거릴 때는 어떤 발음이 나타나죠? 우 발음이 나타나죠? 꼬끼우 할 때는 어떤 발음이에요? 오 발음이죠. 우리가 웃을 때 후후 웃을 때하고 호호 웃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호호 웃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밝아요, 어두워요? 밝은, 자, 후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막 음흥 떠는 것 같고 좀 수상해 보이죠.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이렇게 하셨대요. 땅 위에 태양이 솟구쳤대요. 이게 뭐가 되죠? 오가 되죠. 땅 밑으로 태양이 내려갔대요. 이게 뭐가 되죠? 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한글을. 자, 그럼 우리가 아가 있고 어가 있다고 봅시다. 자, 아, 자, 아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어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음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름을 지을 때도 다 계산해서 짓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열이 많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음이 나게 질까요? 아니면 양이 나게 질까요? 음성. 예를 들어서 그래야 균형이 맞지. 내가 열이 많아 죽겠는데 이름도 양으로 지면 어떻게 돼? 제가 타 죽겠죠. 요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도 다 그 계산해서 짓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울음소리만 듣고도 꿀꿀거리니까 돼지는 음성인 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닭은 꼬끼우하니까 소리만 듣고도 양성인 줄 아는 음양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닭은 주로 언제 울죠? 닭이? 새벽에 울죠. 그것도 태양이 솟구칠 때. 그걸 또 목을 쭉 빼고서 그죠? 꼬끼우 하고 울어요. 자, 목을 쭉 빼고 태양이 솟구친 때는 그 양기가 솟구치는 거죠. 그죠? 그 양기를 봐서 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닭이 뭐 땅을 보고 뭐 꾹끼우 했다든지 그럼 어떤 닭일까요? 예? 그 병든 닭이죠. 그거 그거 빨리 이제 처분을 해야죠. 반면에 돼지는 어때? 하늘 보고 꿀꿀거려요? 아니면 땅을 보고 꿀꿀거려요? 돼지가. 땅은 음길까요? 양길까요? 음기예요. 직이니까. 그죠? 돼지는 꿀꿀거리면 땅을 보고 막 꿀꿀거려요. 그죠? 만약에 돼지가 하늘 보고 뭐 꽥꽥거렸다라든지 이러면 어떤 돼지일까요? 예? 그거 발정난 돼지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행동하는 걸 보고도 우리는 금방 알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돼지 거세하는 거 본 분 계세요? 거세하는 거. 우리 속된 표현으로 불알 바른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땅이라고 하면요. 이런 어떤 막대기 같다고 봅시다. 그러면요. 이게 돼지 같아요. 그냥 돼지라고 합시다. 그림 솜씨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금니 있죠. 어금니. 어금니에 이렇게 끈을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끈을 묶으면은 앞으로 가면 끈이 풀리는데 돼지는 반드시 뒤로만 도망가요. 그러면 끈이 꽉 물리겠죠. 그죠? 그러면 뒤에서 뭐 불알 바르든지 주사 놓든지 뭐 양미기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래요. 자, 뒤로 가는 건 음일까요? 양일까요? 후 타는 거니까. 음이죠. 그죠? 반드시 뒤로 가요. 보통 평상시에 물론 돼지는 평상시에 앞으로 걸어야죠. 평상시에는. 그죠? 위급한 순간 겁이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막 칼 들고 막 설치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럴 때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뒤로 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상시에 다 점잖게 앉아 계십니다만 만약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본색이 드러나죠.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르죠. 돼지도 똑같아요. 본색이 드러나요. 또 반면에 닭은 어때요? 회 때 잘 올라가죠. 내려올 때는 어때요? 선뜻 내려와요? 되게 머뭇거리면서 내려오죠. 또 닭이 뒤꿈치는 거 봤어요? 닭은 뒤꿈치를 못 쳐요. 앞으로만 가지. 그죠?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건 음일까요? 양일까요? 당연히 양이에요. 그죠? 이런 행동을 보고도 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죠? 우리 시골에서 돼지 어떻게 잡아요? 동네 잔치할 때. 멱단다 그러죠? 예, 우리 멱단다, 경동맥, 목을 지나는 동맥을
그 버칼로 탁 해서 단칼에 잡아서 이렇게 잡아야지. 만약에 잘못 찔러서 여기도 찔렀다 저기도 찔렀다 하고 또 묶인 끈이 풀려서 온 동네 꽥꽥거리고 도망다녔다. 그럼 돼지 맛이 어떨까요? 노린내가 나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돼지가 쓱 나면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는 음성인데 스트레스를 팍팍 주면 어때요? 열받죠. 열받으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성에. 그래서 요새는 돼지를 어떻게 잡냐면요. 돼지를 오늘 싣고 왔다. 트럭을 오늘 싣고 왔다. 오늘 잡아야 안 잡아야? 안 잡죠. 한 2, 3일 쉬었다 잡아요. 그래서 도축장에 가면 계류장이 있죠. 그죠? 그러면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2, 3일 쉬었다가 그러고도 잡기 전에 목욕을 시켜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더 좋겠죠. 그것도 또 조용한 음악도 틀어줘요. 그런 기분이 더 삼삼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두컴컴한 터널을 만드는데 그 터널도 너무 깜깜하면 겁이 나겠죠. 조명을 좀 줘서 아늑할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도 돼지가 지나가게 하는데 전기 쇼크를 주는데 전기 쇼크도 기절할 정도로만. 너무 세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겠죠. 기절할 정도로만 탁 줘요. 그런 다음에 해체 작업을 해요. 그럼 고기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기 맛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오죠. 그죠? 하나의 학문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돼지 잡는 방법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유럽에서 들어왔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돼지를 잡을 때 단칼에 잡아라.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전통이 단절되고 서양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 전통을 되살려서 이런 어떤 학문의 연결을 맺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반면에 닭 잡을 때는 어떻게 잡죠? 예, 꼭 목비트로 잡죠, 그죠? 그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 뭐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만 닭을 잡을 때 뭐 낫으로 목을 탁 치는 이렇게 안 하죠. 꼭 목비트로 잡아요. 목비트로는 어때요? 숨을 못 쉬죠. 숨을 쉬면 괴롭죠. 적당히 열받아요. 그럼 고기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또 삼복도에 또 뭐 잡아 먹죠? 예, 게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우리? 이게 어느 동네는 매달아 잡는 동네도 있고 어느 동네는 그냥 패는 동네도 있고 심지어 어느 동네는요 푸대 있잖아요. 푸대에다가 게를 넣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몽디가 날라오는데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몰라. 열 터밖에. 그렇게 해서 잡은 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로 막 또 그슬리죠. 그죠? 더 열받으라고. 그럼 고기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게를 패는 게 아니라 맛을 좋게. 왜냐하면 게도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개가 열이 많거든요. 열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 스트레스를 팍팍 줘서 그래서 옛날부터요 그 약으로 쓰는 개는 어떤 개는 우리 동네에서 보면 맨날 한 대씩 후려팬 개 있죠. 그 온유열에 개 패듯이 패는 게 그게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게 맛도 더 좋고요. 효과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뭐 동물 애호가가 들으면 좀 그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더래요. 또 우리 반면에 이 닭고기 같은 거 한번 끓이자마자 먹으면 맛있죠. 튀기자 먹으면. 그죠? 식으면 어때요? 맛 별로 없죠. 닭고기, 치킨 같은 거 식으면 맛 별로 없죠. 근데 우리 돼지고기는 어때요? 끓이자마자 먹어도 맛있습니다만 식어도 맛있죠. 이게 편육이라고 그러네. 머릿고기. 그거는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돼지는 음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지와 닭이 성질이 전혀 달라요. 그죠? 뭐 우리 시골에 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요. 내 그러면은 집에서 텃밭에다 고추를 짓겠다. 고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자, 우리 고추 먹으면 열나야 하면 추워요. 열나죠. 고추 먹고 춥다는 사람 봤어요. 고추 먹. 근데 이런 고추는 열이 많다 보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고추밭에 있는 흙을 만져보고요. 상추밭에 있는 흙을 한번 만져보세요. 어느 게 더 푸석거리나? 어디가 더 푸석거려요? 고추밭이 더 푸석거려요. 조건을 같이 했을 때요. 물론 바꿔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도 고추 심은 곳 흙이 더 푸석거려요. 왜냐하면 고추가 열이 많다 보니까 흙도 말려져요. 그래서 혹시 담배밭 심었을 때 담배밭 흙도 만지면 푸석거리는 거 느끼세요? 담배도 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배밭을 일하다 보면 땀 더 흘려요. 더 더워요. 그걸 느끼는데. 그런데 이런 고추의 밭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물 빠짐이 안 좋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체는 뜨거워 죽겠는데 물이 안 빠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래서 탄저병이 잘 걸려요. 역병이나 탄저병에. 그래서 장마 비 많이 온다 이러면 탄저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고충사를 지을 때 돈분, 돼지똥을 두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개분, 닭똥을 주는 게 좋을까요? 거름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어떤 똥 써요? 닭똥을 쓰죠. 만약에 돼지똥을 주잖아요. 그러면 돼지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름을 준다고 이걸 주면요. 땅이 더 질척거려져요. 음성이 있어서. 물 빠짐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돼지똥을 주면 오히려 탄저병이 더 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안 주고 닭똥을 주면은 그 흙이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 그 성질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더 잘 자라요. 이제 식물의 이제 그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응용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아까 제가 뭐 소양인이다. 아까 말씀드린 뭐 열 많고 다혈질적이고 욱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또 소음인이다. 맨날 손발 차갑고 맥주만 먹으면 설사하고 회만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 맨날 춥다고 옷 막 창문 닫고 옷 하는 사람. 자, 이런 소양인한테 열이 많은 사람, 다혈질적 이런 사람들 돼지가 좋을까요? 아니면 닭이 좋을까요? 열 많은 사람들. 열 많은 사람한테 돼지를 먹으면 잘 되는데 그렇지도 열 많아 죽겠는데 닭고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 더 뻗치겠죠. 아니 컴퓨터가 여기 있는데 자꾸 컴퓨터실 자꾸 불 때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불 때면은 그럼 이제 멀쩡하다가 풍으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자, 또 반면에 소음인이다. 몸이 냉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닭이 좋을까요? 아니면 돼지가 좋을까요? 맞아요. 이러면은 이제 닭을 먹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은 돼지를 먹잖아요. 그럼 속이 그득하고 더부룩하고 오히려 몸이 기운이 빠져버려요. 오히려 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셨을 때 있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구분해서 드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건강 유지가 되고 반대로 하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 친구가 미워 죽겠다. 열 많은 사람인데 미워 죽겠다면 자꾸 뭐 선물하면 좋을까요? 그죠?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도 자 구분해서 해야 돼. 그럼 또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 중에 그 얘기부터 할까요? 그 여러분 가끔 한의원에서 소화제라고 혹시 환 주는 거 혹시 보셨어요? 가끔 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닭똥집에 가면은 닭똥집 아시죠? 닭똥집. 어떤 닭똥집 아니고 똥꾼 줄 알더라고. 이게 아니라 닭 위장이죠. 그래서 모래주머니에 닭똥집에 그 안에 잘라보면 안에 노란한 막 있는 거 아세요? 그걸 개내금이라고 해요. 닭 속에 있는 금빛 나는 색이다. 개내금. 그런데 그걸 약재로 써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닭은 이빨이 없죠? 아니 닭 이빨 봤어요? 아니 닭은 이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닭은 아무거나 통째로 먹어요. 그죠? 알곡시도 통째로 먹고 사금팔이나 모래 뭐 잔돌 같은 통째로 먹어요. 그래도 소화를 잘 시켜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닭의 위장은 용광로라 생각해요. 용광로. 웬만한 거 다 뭐 녹여버리는 거예요. 소화력이 왕성해. 그래서 손발 차고 냉하 그런 사람.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밥 먹을 때 깨짝깨짝 먹는 아이들 있죠? 그 밥을 세면서 먹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나 소화력이 약한 아이들한테 많이 우리가 닭똥집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쓰는 소화제에 뭘 쓰냐면 닭똥집을 약으로 써요. 그리고 약으로 써요. 닭똥집을. 그 안에 노란한 막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소음인이다. 내가 소음인인데 소화력도 하고 배도 소화가 안 좋다 이럴 때 술을 먹는다. 아니면은 뭐 반철만 이럴 때 술안주로 뭘 먹는 게 좋을까요? 닭똥집이 좋겠죠. 이제 그런 것도 아니 요령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한 번만 더 지금 제가 이제 동물의 세계를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또 이제 고기를 먹다 보면은 되게 고기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진다는 얘기는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같이 고기를 먹다 많이 먹는 상추예요. 그죠? 상추 얘기를 하나 하고 여러분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할게요. 이 상추는 원래는 생채, 날로 먹는 채소란 뜻. 생채에서 상추라고 발음이 변한 거예요. 아니 상추 뭐 국 끓여 먹는 사람 봤어요? 찌개 끓일 때 상추 넣어봐요. 이 상추가 다 흐물다 사라지죠. 상추는 날로 먹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생채도 상추다. 근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부루라고 그랬어요. 부루. 상추라고 한 거는 불과 250년밖에 안 돼요. 상추라고. 옛날에 혹시 할머니들 중에 상추를 부루똥 부루때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시골에서? 옛날 할머니들은 간혹 지금도 부루라고 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세종대왕님은 상추를 드셨을까요? 아니면 부루를 드셨을까요? 세종대왕님은. 세종대왕은 부루를 드신 거예요. 옛날에 상추라는 거 쓴 거는 250년밖에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다 부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오래된 기와집 있죠. 오래된 기와집. 그러면 되게 장독대 있는 거 아시죠? 장독대 근처에 되게 상추 심어져 있는 거 보세요. 참 이상하죠? 장독대 근처에 되게 상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아, 된장 풀면서 뜯기 편해서. 이 장독대라고 하는 거는요. 장독대 뭘 보관하죠? 장독대? 예, 뭐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간장 되게 피곤하셨나 보다. 이 간장, 된장을 푸다 보면은 간혹 흘리기도 해요. 그죠? 5년, 1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독대에 든 흙은 염분이 많아져요. 소금 기운이 많아져요. 그잖아요. 오래되면. 그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시골에 사면은 그 뱀 있죠, 뱀.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도다 보면 충청도 비암이라고 하는데 뱀이 허물을 벗어요. 그죠? 허물을 벗을 때는 소금이 많이 필요해요. 소금을 많이 먹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허물을 잘 벗어요, 뱀이. 그런데 그 뱀한테 상추를 즙을 내서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뱀이 기절을 해요. 뱀이 죽지는 않는데 그렇게 싫어요, 뱀이. 자, 그렇다면은 장독대 근처에 왜 그걸 상추 심어놨을까요? 뱀이 못 오게 하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 전설에 뭐 어디 나타나는 뱀이 장독대는 옛날 헛광도 잘 나타나죠. 구렁이니 뭐 이런 게. 왜냐면 헛광에도 쌀가마니 소금가마니 보관하다 보면은 염분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상추를 심은 이유는 뜯어먹기 편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뱀이 못 오게 하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뭐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우리. 이제 혹시 여러분들 이게 체질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사상 체질 학회가 있어요. 학회가 있나? 그거 한번 재미난 얘기 해볼까요? 저희 한의사 숫자가 대략 주먹구로 따서 한 18,000명 정도 돼요. 17,000명 내지 18,000명 정도 되는, 예,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저희 사상체질 학회에 소속된 사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재미삼아서 한번 찍어볼까요? 17,000명 중에 우리 사상학회에 가입된 사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부끄럽게도 한 500명이 채 안 돼요. 17,000명 중에 500명이 채 안 되고, 또 회원만 등록해놓고 공부 안 하는 사람 많죠. 그죠?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제대로 연구하고 이런 사람은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딜 가나 보면은 뭐 체질 전문 많이 써봤죠. 한의원에 보면. 그죠? 그리고 요새는 신부님도 체질 판단해 주시고, 목사님도 약사도 보고, 스님도 막 체질 판단해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참 저희들은 웃죠, 그냥. 왜, 이제 사실 이 공부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저희 학회에 등록된 사람 중에도 또 그 중에서도 엄선을 해서요. 우리 학회 인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인터넷 혹시 사용하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사상체질 학회를 치시면은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요. 학회 인정이라는 명단 한 100명 정도가 딱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골라서 요 사람들한테 가면 거기 이름하고 한의원 다 써 있거든요. 요 사람들한테 가면은 체질 판단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는 게 이건데도요. 한 학기 내내 수업 듣고도 헷갈리는 게 체질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그것도 10분, 20분, 30분 듣고선 안다라는 게 사실 무지하게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도 인정을 해요, 이게. 하지만 이제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린 거지 이게 다다 이건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아요. 체질 판단 요령이나 한 것들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사이트 그 연락하면 그거는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아, 그러니까 인터넷 사상체질 학회가 사상체질 학회. 예, 사상체질 학회를 치시면은 다 자동으로 다 들어가요, 요새는. 그런 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또 저도 그래요. 보통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뭐 주 5일째 이런 얘기하죠. 근데 좀 뭐한 얘기지만 저는 주 3일째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진료를 할 때 30분에 한 명밖에 안 봐요. 예약을 딱 잡아서.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그 사람 체질을 정밀히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5분 안에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되게 헷갈리겠죠. 내가 잘못하면 나는 실수지만 당사자는 치명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에러를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저는 30분 정도 충분하게 진찰하고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약간 본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상추를 얘기를 잠깐만 더 하고 질eng답도 더 계속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상추를 우리 먹을 때 상추가 일단은 먹으면 시원해야 하면 열나요. 상추가. 아, 시원하죠. 그 만약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저녁 때 부인이 고추를 내놨다. 그럼 뭘까요? 이거 먹고 더 싸우자 이런 얘기고요. 상추를 내놨다 이게 뭘까요? 이거 먹고 화해합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상추 먹고 또 열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상추를 보면은요. 예, 백상추가 있고요. 적상추가 있죠. 요즘 백상추를 요새는 청상추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엄밀한 왜 백상추가 정상이에요. 그죠? 자, 상추는 서늘한 건데 백상추가 더 차가울까요? 아니면 적상추가 더 차가울까요? 백상추가 더 차가워요. 그래서 이게 더 차가워요. 그래서 그 열 많은 이런 사람들 소양인한테는 상추가 좋은데 그러면 소음에 손발 차갑고 냉한 사람은 상추 먹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왕이면은 열 많은 사람한테는 뭐가 더 좋을까요? 백상추를 주는 게 좋고요. 손발 차고 냉한 사람 이왕은 뭘 좋아해요? 적상추 주는 게 좋겠죠. 이런 게 이제 지혜인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자꾸 좋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간략하게 일부러 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궁금한 거 아까 질의하듯이 뭐든지 좋아요.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충분하게 해드릴게요. 뭐든지 좋아요. 예, 말씀하시죠. 크게. 일단은 이제 뭐 사상의학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붉은색은 보면은 붉은빛을 보면 차분해져야 하는 흥분이 돼요. 흥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보통 뭐 이런 말은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약간 알록달록하게 울긋불긋하게 많이 해놓죠, 그죠? 또 만약에 하얀 걸 본다, 그러면 마음이 좀 차분해져야 하는 흥분이 돼요. 이게 달리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또 얼굴도요. 얼굴이 까마잡잡한 사람은 옷 색깔을 어두운 걸 좋아해요? 아니면 약간 밝은 걸 좋아해요? 그래야 조화가 맞겠죠? 만약에 얼굴이 하얀하다, 창백하다 그러면 옷 색깔 때가 어떤 걸 입어요? 더 진한 걸 입죠. 그죠? 그래야 또 조화가 맞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차분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옷이 또 우리가 집안에 보면 집안 인테리어를 그 사람 집주인 취향대로 맞추죠. 그죠? 집주인이 활발한 사람이나 소심하나 꼼꼼하냐에 따라서 가구 색깔이나 그 벽지 색깔을 고르죠. 그죠? 또 그게 더 영향을 받아. 이런 식으로 사람엔 다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체질별로도 그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연구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그건 맞는 얘기고 일단은 구체적인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내가 성깔 급하다. 우리 욱한다. 욱하는 성격에는 차분한 색깔이 유리할 것이고요. 그죠? 너무 사람이 차분해 너무 막 침잠한다 이런 사람 어때요? 좀 밝은 색깔이나 뭔가 이런 것이 더 좋아하겠죠. 그죠? 이렇게 아마 원칙을 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좋은 집터라든지 좋은 집은 자기가 딱 해서 편안해야 그게 정답이라고. 그죠? 옷도 마찬가지. 자기가 입어봐서 편안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 자, 뭐 좀 답변이 약간 좀 우회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을까요? 예, 예, 말씀하시죠. 생각을 할 때는 어머니 땀이 나는 건 왜 그럴까요? 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그 약속 시간에 뭐 2시에 어서 만나기로 했다. 근데 뭐 차가 밀려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 자꾸 시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땀 삐질삐질 나고 열나고 막 그렇게 되죠. 내가 시계를 보든 땀이 나든 차가 가는 건 똑같은데, 그죠? 나하고 상관없이 차는 가는데 사람 심리가 조바심을 갖다 열받으면 열이 솟구치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땀이 삐질삐질 나게 돼 있어. 이상한 게 아니라. 근데 사실 그런 땀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땀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우리가 만약에요. 땀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땀이 날 때요. 우리가 달리기 하면서 더울 때 나는 땀은 정상적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약속 시간 시계 보면서 땀이 삐질 난다. 또 여러분 그 밤에 자고 났는데 등이나 요가 약간 눅눅한 사람들 있어요. 또 우리부터 악수하잖아요. 악수를 할 때 손바닥이 차가우면서 끈끈한 땀 나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식은땀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나는 땀은 정상적인데 몸이 약간 식었는데도 나는 땀은 식은땀이라고 그래요. 근데 식은땀이 나면요. 의사는 뭐 식은땀 이만큼 네 거로 피라고 얘기를 해요. 식은땀 이만큼 흘리면 피를 그만큼 흘리나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이 지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한데요. 그 예를 좀만 더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런 그릇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릇이. 그러면 남자들은요. 이런 이제 정이 차서 저절로 흘러나도 저절로 흘러넘치겠죠. 그죠? 이게 몽정하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나 잘하는 남자들이 뭐 꿈속에서 몽정하는 거. 이건 정상적이에요. 이것도 없다. 이런 병신인 거죠. 그리고 이 정이라고 하는 이만큼 차면은 그 섹스하고 싶은 충동이 좀 들고요. 하고 나면은 저거 줄었다가 또 저절로 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인간인 이상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단은 그 전에 우리 한의학에서 왜 자꾸 정력에 좋은 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따지죠. 그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게 정력이 좋은 거는 뭐 단순하게 동물적인 섹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정력이 왕성하면 일도 잘해요. 또 농사일도 잘하고 사업도 더 잘하고 일도 왕성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약해지면 만사 귀찮아지는 거예요. 만사 귀찮아서 그냥 나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걸 더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요 그릇이 금이 좀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질 새겠죠. 밑 빠진 똑같이, 그죠? 그럼 맨날